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모셔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바른 노무 상식을 전해주시는 김경모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님도 오늘 특별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먼저, 네, 노무사님. 예,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하고 해외여행도 좀 갔다 오고. 휴가 다녀오셨구나. 휴가를 좀 빨리 갔다 와야지 예. 피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일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얼굴 아주 좋아지신 것 같고요. 네, 부럽습니다. 박 기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좀 얼굴 많이 탔습니다. 네. 예, 요즘 볕이 뜨거운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휴가가 아니고 네.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굴도 타고 속도 타고 지금 애간장이 탑니다. 예, 그런 애드립에 저희도 속이 늘 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분 오늘도 생활 속 법률 상식 아주 좋은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것인지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1월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신입사원 윤서입니다. 자, 입사 후 첫 번째 맞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은 무리가 되기는 해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들뜬 마음에 예약증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고 룰루랄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야, 서희 씨 유럽 여행가? 네, 제 남자친구가 하도 유럽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제가 큰맘 먹고 예약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그나저나 얼마 동안 다녀오려고? 뭐 유럽은 기본이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본으로 10일짜리 가려고요. 하고 해맑게 웃었는데 10일. 근데 서희 씨 휴가가 그렇게까지 나오나? 한번 확인해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서희 씨 입사한 지 별로 안 됐잖아. 그러니까 휴가가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 저 11월에 입사했는데 하면서 선배는 유유히 자리를 떠났고요. 저는 바로 인사팀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획팀 윤서인데요. 저 이번에 휴가 얼마나 됐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기획팀 윤서희 씨. 자네 입사가 언제였더라? 저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입사했는데요. 아이고. 그럼 여름 휴가가 어딨어. 전 가고 싶으면 팀장한테 가서 따로 좀 달라고 하든가.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름 휴가는 없습니다. 하시는데 눈앞이 캄캄, 뒷목이 뻐근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에 입사를 해서 이번 여름휴가 10일짜리를 거뜬히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왜 여름휴가를 못 가는 걸까요? 우리 회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 유럽 여행을 취소할 생각해야 되고 네. 너무 답답하고 그 들뜬 마음이 날아가는 건 아니까 많이 걱정도 되곤 하는데요. 노무사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근로자들에게 휴가는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휴가를 얘기하기 전에 예. 혹시 휴일하고 휴가를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세 분 다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휴일? 휴일은 달력에 그냥 빨간 날이고 휴가는 임의대로 만드는 빨간 날 아닌가요? 네. 휴일은 쉬는 날이고 휴가는 푹 쉬는 날 아닐까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은 네. 저는 휴일이나 휴가나 뭐 빨간 날은 일을 하면은 돈을 좀 더 받는 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기자다운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 분 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예. 일단 법률에서는 휴일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일과 구분돼서 쉬는 날. 그리고 휴가는 근로날인데 본인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해주면 근로를 면제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휴가는 노동법상으로 연차 휴가라든지 네. 생리휴가, 산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뭐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나 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그 다 사유가 됐을 때만 신청하는 건데 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필요할 때 쓰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법정휴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약정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그 경조휴가나 병가 이런 대표적인 휴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제 청구했을 때는 그런 걸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휴가가 지금 정해진 휴가는 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름휴가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여름휴가는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여름휴가 자체는 법률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회사와 근로자들이 합의하는 약정휴가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회사 규정에 여름휴가를 며칠 부여하겠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네. 연차휴가와 달리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차를 좀 모아 쓰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대신 예. 그 연차 이렇게 규정이 없다면 예. 당연히 본인의 연차로 가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사례 속의 윤서희 씨는 왜 휴가가 없는 건지 신입사원이라서 그 휴가 산정 기준이 다른 겁니까? 일단은 사례 속에 인사팀하고 서희 씨가 다 법을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통 법에서는 그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 입사일이 사람이 많은데 직원들이 많은데 계속 입사일로 계산하다 보면 회사가 복잡하니까 인사팀이 맨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입사일 기준으로 제가 아까 잠깐 11월 1일 날 입사한 게 맞고 결근한 게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봤을 때 8일의 연차휴가 생길 거고요. 네. 만약에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부여하는 걸로 바꾸면 10일의 연차휴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휴가가 지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매 2년에 하루씩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1년 차들은 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휴가가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 과거에는 월차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한 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에 하나씩 쓸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80% 미만인 경우도 만근한 달이 있으면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요. 대신 그 1년 미만자는 원래 연차휴가가 없는데 없죠. 법에서 그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하나씩 땡겨 쓰는 개념을 뒀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간 15개 가지고 나눠 쓰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례 속의 윤서희 씨가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나올 휴가를 좀 앞당겨서 쓰거나 아니면 월급에서 공제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 중에서 채택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휴가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당겨 쓰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도? 대신- 네. 예,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실은 직원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근하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그러면 이제 법적 관계가 좀 그 안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네. 그런 내용은 없고요. 대신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잘 얘기하면 보통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실은 사례 속에서는 그 서희 씨는 굳이 뭐 부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회계연도 단위가 아니라 입사연도 단위로 하더라도 8일이 있는데 그 8일은 근무 날에만 쓸 수 있는 8일이죠. 네. 10일은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있고, 네. 예. 그죠. 그러다 보면 8일만 받더라도 10일 이상의 휴가를 갔다 올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요. 그렇군요. 유럽 다녀오실 수 있겠어요? 저는 박준식 기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 상사 입장에서 만약에 부하 직원이 1년도 안 됐는데 열흘짜리 휴가를 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법과는 별개로. 네, 이게 예. 세상 사는 게 다 이 법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예. 그 사실은 이 모든 아마 직장인들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신입사원들이 연차라든지 아니면 휴가를 100% 쉽게 얘기해서 챙겨서 간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이 직장 문화고요. 팀장이 선심 쓰듯이 토요일, 일요일 껴가지고 앞뒤를 붙여서 뭐 4일 갔다 와라, 5일 갔다 와라. 사실 그것만 해도 아유, 감사합니다, 팀장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조직 생활이 사실은 또 빡빡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대 직장인들이 이 생활하는 게 사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죠. 그래요. 그 정말 법과는 별개로 어떤 암묵적인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 휴가를 가는데 그게 어려워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로 돌아와 봐서 직장인들이 휴가를 안 쓰고 그거를 돈으로 받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안 가는 대신 그걸 어떻게 연봉을 일할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 휴가 권리는 1년간 열심히 일해갖고 그 8일 이상 출근했을 때 다음 연도에 15개를 쓰는 건데 네. 그 해도 열심히 일해서 그 15개를 다 못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수당은 그 소위 말해서 일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당이 법에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제 통상임금을 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통상임금이라는 게 최근에 기자님도 계시지만 판례도 그렇고 되게 시끄러운 네, 네. 이슈잖아요. 그런 것, 내 판례를 좀 보면은
일할 계산할 수 있는 수당들. 판례에서 상여금도 일단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상여금이 1년에 한 번 나가더라도 퇴사한 사람들 일할해서 계산해주면 그건 통상임금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되는 거는 다 통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따진 일당이 연차 하루 미사용분의 그 수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10년차 직장인이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일을 너무 사랑해서 10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안 갔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한 번에 그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휴가랑 수당이랑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휴가는 이제 그 해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가면 소멸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만 10년 다닌 사람이라면 연차휴가, 가산휴가까지 포함해서 19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19일에 휴가를 갈 수가 있고 만약에 이분이 19일에 휴가도 안 가고 그냥 그 상태에서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미사용 수당에 대한 소멸제가 3년이기 때문에 네. 실은 5년치 연차휴가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년치라면 대충 한 3달치 임금이 부럽네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반드시 맞춰야 되는 수업 일수가 있잖아요. 네. 근로자들도 반드시 그 자신에게 지켜야 되는, 부여되는 근로 일수를 지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로계약 애초에 근무날과 휴일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근로일은 다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하면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그걸 법률에서 볼 때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소정근로일. 예, 당사자 간의 약정한 근로일. 그래서 기본적으로 261일 정도 토요일을 빼고 365일 중에서 네. 261일 정도가 소정근로일로 잡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됐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들은 이야기 외에도 이 휴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정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그 2년 미만자들 같은 경우 15일 가지고 나눠 쓴다는 개념. 네. 그게 이제 직원들은 15개, 30개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실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퇴직 전년도에 휴가가 발생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휴가를 못 쓴 게 있으면 그 다음 연도, 즉 퇴직 연도에 수당으로 발생하거든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근데 그 수당이 그 퇴직금 계산하는 평균 임금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은 그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해요. 예, 복잡하죠. 네. 네. 그래서 그 퇴직금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쉽고요. 네.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아까 제가 입사년도는 8개, 회계년도 계산하니까 10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시점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더 이득되는 순간도 있지만 불이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법률에서는 이 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실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본인 입사일보다 나중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입사년도로 다시 계산해갖고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회사에서 우리는 직원들한테 연차 쓰라고 했어요. 연차 사용 촉진했으니까 수당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휴가 촉진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네. 서면이 없으면 휴가 촉진은 무효이기 때문에 네. 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유념하실 것 예. 그렇군요. 아, 너무 복잡해서 안 가고 말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법률상으로 구제하는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나 다른 휴가들, 법에서 정해진 휴가를 안 주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고용노동부에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수당 부분이 생겼다면 그 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실은 민사소송으로도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들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내가 휴가가 언제인지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계산하기조차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네이버 지식, N사의 지식이 네. 하여튼 거기다 이렇게 네, 거기다 이제 물어보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 답변을 보통 다른 경우인데 이게 네. 계산하는 게 실은 약간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앱 시장에도 네네. 그 연차 계산기라든지 뭐 퇴직금 계산기, 급여 계산기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아하.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굳이 인사팀에 안 물어봐도
예, 본인의 휴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야, 세상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 연차 계산기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따로 계산을 활용할 수가 있고, 아유,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제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하죠. 지금 노무사께서 말씀하신 휴가 휴일, 사실 이 부분들은 그 인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월급만큼은 사실은 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휴일에, 휴가에 사실은 돈을 더 받았고 덜 받는 걸 떠나서 기본적인 이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제 분들도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정말 이 우리처럼 이제 근로자들, 직장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 결정이 됐습니다. 됐어요. 예. 한번 내용을 알려주실까요? 예. 일단 먼저 최저임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사회 이슈로 됐느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네네. 예, 올림픽이 열렸던 88년도에 88년. 예,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임금법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받고 있는데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헌법에 보장한 이 근로자의 기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사에서 뭐 계속 나왔지만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시간당 350원이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350원. 그렇다면은요,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이야기인데 최저임금 영원 인상, 그러니까 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한 게 되겠네요. 이 350원을 도출하기까지 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매년 겪고 있는 문제지만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법에 정해진 문제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법에서 이 판사가 내년에는 얼마를 올리시오라고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측과 노측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는 입장에서는 10원이 아깝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회사가 문을 닫게 힘들다. 생겼는데 예. 내가 월급을 내가 더 주고 싶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월급 더 주다가 회사가 망하면은 그나마 받던 월급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인데 시간당 얼마 겨우 몇백 원 올리자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거치면서 법적으로 원래 정해진 시한을 넘기면서 사실은 6월 29일까지 올해는 29일까지였었는데 이제 7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이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은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참 우여곡절 끝에 이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잘못된 자꾸 이제 관행처럼 돼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정해진 금액이 5,000원을 넘겼다라는 이야기죠? 예, 내년에 5,310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한 108만 원 정도가 이제 되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한다 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왜 기업체에서는 지금에 있는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 업황을 따져보면은 이 동결이 타당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최소한 한 6,000원은 받아야지 정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고 알고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월급을 더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일반 기업들 얘기를 봤을 때는 사업주가 아주 큰 선심을 베풀어서 최저임금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예. 5,310원이 아니고 53,100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210원. 예. 근데 죄송합니다. 안 쉬는 거 맞죠? 네. 노무사님 나오시긴 잘하셨어요, 오늘. 예. 네. 잘못된 정보 전할 뻔했네요. 네. 5,210원? 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일반 기업체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들의 월급은 장관이나 차관이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민간 기업들은 좋을 수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받는 이 공적인 임금을 생각해 보면 결국 세금에서 나가고 우리 주머니 속에서 나가거든요. 네. 과연 그 돈을 그렇게 민간 기업처럼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공무원 따로 민간 기업 따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10원, 20원 오르는 거 가지고도 정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벌벌 손을 떨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양한 사회적인 함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어쨌든 해가 바뀌면은 5,210원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바뀐다는 사실 일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알바생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최저임금제와 비롯해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일단 구인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근로시간이 길어진다고 총액을 맞춰놓고 시급을 낮추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사를 할 때는 시급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월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예. 아까 사례에서도 봤지만 연차휴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생활서 법률 상식은요, 근로자 휴가제도 그리고 또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경모 노무사 그리고 박준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